제가 무슨 가정부예요? 아침마다 밥에 차에 연극도 하루 이틀이지. 미래야, 지금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이었니? 거짓이요? 하하, 어머님 설마 모든 걸 진심으로 믿으신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시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대신 가르쳐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덜 억울하시려나? 그럼 준석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었겠구나. 사랑이요? 준석 오빠는 제 ATM이었죠? 의사인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돈이 다 떨어지면 떠나는 게 제 원래 계획이었다고요. 돈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라.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랑 있다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저 의심사게 만드시지 말고 진정하시라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 박정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혹시 여러분 댁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평생을 살림하고 아들 하나 의사로 키워낸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석이가 35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나이 66이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결혼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처음 며느리를 본 건 작년 봄 롯데호텔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며느리. 서미래. 조신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친딸처럼 잘 모실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왔던지. 시어머님과 살던 때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아들 준석이도 얼마나 뿌듯한 표정으로 며느리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미래는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오래 일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내조에 힘쓴다고 그 커리어도 다 포기한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곧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며느리는 수저도 너무나 맑은 소리가 나게 들더군요. 저희 어머님이 숟가락 소리도 예쁘게 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며느리가 참 예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참 세련되셨어요. 저희 엄마랑 비슷하세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이 늘 그리웠는데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해도 되죠?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고들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혼자 방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석이도 복이 많지. 이런 착한 색시를 만나다니. 준석이가 늦게 장가를 가서 속도 많이 탔는데 이제는 결혼식 날만 기다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이 더욱 화목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랑 마주 앉아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에 돌아가신 시어머님 제사상에 꼭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 싶었지요. 결혼식 날 웨딩홀 로비에서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석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준석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석이도 의사가운 대신 턱시도를 입으니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소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인데
이제 장가까지 가다니. 내 새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싶어서 말입니다. 하객분들이 다들 예쁜 신부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신랑과 결혼하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옆에 있던 하객분들은 아이고, 며느리 됨됨이 좋다 하시면서 부러워했죠. 우리 동네 김 선생님은 정순아, 너 복 받았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준석이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언제 울었나 했더니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른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쁘던지 패백실에서는 더 감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찌나 곱게 하던지 모릅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며느리가 대출을 받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는 걱정 마세요. 예쁜 손주 셋은 꼭 안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타러 가면서도 며느리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고 외치는데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정말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꼭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로부터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준석이 도시락을 싸주고 제게도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특별히 공수해온 보이차예요. 혈압에 좋대요. SNS에도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님이라고 써넣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네요. 오빠가 퇴근하고 링겔 맞춰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먼저 모시고 갈게요.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들도 며느리가 효도가 남다르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특히나 예뻐 보였던 건 매일 아침 준석이 병원 출근할 때 현관에서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수술 잘하고 와요. 어머님이랑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도 힘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연극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건 결혼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갔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죠. 집에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며느리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없을 때야. 어휴, 진짜 미치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시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진 사람 같다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내가 왜 이런 연극을 해야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차 타령하고 밥 타령하고. 내가 무슨 가정부야? 승무원 그만두고 시집 왔더니 이게 뭐야? 너도 알잖아. 내가 이 결혼한 이유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 거.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매일 아침 도시락 싸고 옷 다려주고 이게 다 SNS용인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청 좋아해. 웃긴 건 시어머니랑 찍은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린다니까? 며느리 인플루언서가 따로 없다. 어휴, 늙은이 주제에 왜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거야? 잠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도 시집살이 10년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나보고 며느리 노릇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웃어주기도 힘들어.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이게 며느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야, 어제는 또 손주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패백대 인사치레로 한 소리를 가지고 애는 무슨. 진짜 이래서 꼰대들은 어른 취급해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가진 돈 꽤 되는 거. 그거만 아니었어도 이런 연극 안 했다 정말. 아휴 빨리 이 연극을 끝내야지. 꼴 사나워.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가을의 하늘은 참 맑았는데 제 눈에는 온통 먹구름이 낀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돈을 노린 연극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을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늦어서 미안해. 응급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어머님은 주무시지? 우리 준석이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나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내주었을 텐데 그날은 침대에 누운 채로 귀만 기울였습니다. 오빠, 피곤하죠? 근데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요. 아니다.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요. 신경 쓰지 마요. 왜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그게 어머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차지 않으시나 봐요. 순간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래저래 간섭하시고 내가 뭘 해도 맘에 안 드시나 봐요. 정말이야?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 오빠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한다고요. 방금 전까지 통화하면서 그렇게 험담하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얘기해봐. 아니에요. 내가 참을게요. 오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요. 새벽에 또 일찍 나가야 하는 사람 붙잡고 괜한 얘기했네. 미안해요, 오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이간질하다니. 방문을 열고 나가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영양죽을 끓였어요. 어제 저녁도 안 드시고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한 그릇 다 드셔야 해요.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전날 밤 통화가 떠올라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한데 이게 다 연기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마사지 좀 하고 나면 개운하실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에이, 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준석 오빠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제가 어머님 건강 책임져야죠. 안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대출상담사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조용히 닫힌 방문 틈 사이로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김 실장님,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네, 비상금은 다 써버렸고, 네, 이자도 밀렸죠. 제발 오늘만 좀 봐주세요. 전 그제서야 며느리가 왜 그토록 통장과 도장에 대해 궁금해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다며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님 저녁 뭐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나가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없는 방에 들어간다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각종 대출 서류들과 까맣게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들. 그 종이엔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침대에서 울렸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서미래 씨, 지난번 빚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같은 번호로 온 이전 문자들을 보니 바카라, 홀덤이란 단어가 자주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며느리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들이 수북했는데 한 장당 몇백만 원씩. 성형외과 수술 동의서만 해도 5장이 넘었고 대출 서류들까지. 금액을 모두 합치니 5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며느리의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카라 마스터방, 실시간 카지노, 노블레이디, VIP방 같은 단톡방이 수십 개.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SNS에는 저와 찍은 사진만 올렸다더니 다른 계정엔 호텔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제가 아는 그 얌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도박장 테이블 앞에서 칩을 쌓아놓고 찍은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들과 찍은 사진까지. 그때 며느리 카톡이 울렸습니다. 언니,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VIP룸에서 하는 거라 다들 거액만 걸어. 진짜 한 방이면 끝나. 지난번에 너무 많이 잃었는데 여기에서 따면 되겠어. 시어머니 통장은 어떻게 됐어? 언니가 그렇게 효부 연기를 했으면 뭐라도 건지는 게 있어야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통장을 찾던 게 우리 집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크로를 올리자 다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오빠는 잘 맞나? 의사 만나보니까 어때? 완전 순진해. 내가 연기 잘하는 거 알지? 다 넘어왔지 뭐. 역시 언니는 달라. 그래도 조심해. 들키면 바로 이혼이잖아. 걱정 마. 시어머니는 내가 잘 구워 삶고 있어. 아들한테도 이간질 잘하고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한다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면 완전 넘어가.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더라. 근데 그 돈 다 까먹으면 어쩔 거야? 그거야 뭐. 이혼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으면 되지. 의사니까 평생 돈 들어올 거 아냐? 내가 왜 의사랑 결혼했겠어. 핸드폰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을 농락하고 우리 집 돈까지 노리다니. 이게 다 계획적이었단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게 누구랑 통화하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룸 자리가 났대. 이번에는 진짜야. 거기 가면 최소 5천이래. 응,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5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걱정 마. 시드머니는 내일 해결돼. 아까 시어머님 서랍 뒤져봤거든? 거기에 통장이랑 도장까지 다 있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시어머님 동창 모임 간다고 하셨거든? 그때 하면 돼. 이번 한 방이면 진짜 끝이야. 한숨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금 도박은 도박도 아니야. 이 결혼이 도박이었다니까? 의사 아들이니까 돈은 있을 테고 시어머니도 순진하시니까 잘만 구슬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쉬운 도박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들어와요? 마치 마법처럼 바뀌는 목소리. 조금 전까지 그 차갑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빠, 피곤하죠?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데워줄게요. 기다려요. 고마워, 미래야. 아들의 순진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집 돈을 훔쳐 도박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 따지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불 속에서 꽉 쥔 주먹이 떨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밝힐 증거. 이제는 제가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준석이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고 전 며느리가 잠시 나간 틈을 타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장부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빚진 곳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사채업자들 번호까지.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미래 씨? 아니요. 지금 자리를 비워서 대신 받았습니다. 누구시죠? 그쪽은 누구신가요? 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그럼 가족이네요. 서미래 씨가 우리한테 연체가 좀 많아요. 시어머니면 가족이니 어떻게 어머님이 갚아주실 거요? 그때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전화인데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하! 어머님, 설마 눈치채셨어요? 생각보단 눈치가 빠르시네요. 차라리 들키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며느리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박했어요. 빚도 있고, 어머님이 들고 계신 사진 속 남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시게요? 아들한테 말하기라도 하시게요? 미래야, 너 내가 알던 미래 맞니? 왜요? 제가 그동안 연기한 것 같아 준석 오빠가 불쌍하신가요? 저 같은 며느리 들어왔다고 매일 친구들한테 자랑하실 땐 언제고? 어머님 꼴만 우습게 됐네요. 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니? 당연하죠. 의사니까 돈도 많을 거고 순진할 거고 거기다 어머님까지 이렇게 순진하시니. 근데 제가 눈이 좀 높거든요. 막상 살아보니 월급쟁이 의사라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나마 어머님이 모아놓으신 돈 때문에 참고 있었죠. 그동안 어머님 봉양한다고 안마도 해드리고 끼니마다 밥 차리고 제가 얼마나 구역질이 나던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는 아시려나 몰라? 네가 어떻게?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통장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 한 방만 성공하면 조용히 이혼할게요. 어차피 전 준석 오빠 같은 남자는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준석 오빠한테 말하는 것도 웃긴 거 알죠?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여린 사람이. 그동안 제가 본 며느리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도박빚 증거들과 사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이없게도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어차피 다 아셨으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 좀 할까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전 이제 더 이상 이 연금 못 하겠어요. 준석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제가 왜 결혼했는지, 지금 얼마나 빚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어머님한테보다는 당사자인 저한테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제가 말하는 것도 싫으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께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조용히 이혼하고 사라질 테니 도박 빚 좀 갚아주세요.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자기야, 나 왔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오빠, 어서 와요. 저녁 먹어야죠? 준서가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아들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도박빚 증거, 사채업자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그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죠. 이게 무슨,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참나. 그래요. 이제 다 까발리죠 뭐. 오빠 잘 들어요? 난 처음부터 오빠 돈, 어머님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래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그동안 제가 한 게 거짓말이죠. 오빠가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어머님한테 효부 노릇한 것도 다 연기였어요. 난 돈만 보고 결혼한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 빚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조용히 이혼할 테니 빚만 갚아주세요. 닥쳐! 아들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다 거짓이었다고? 그래요. 연기였어요. 승무원 하면서 손님들한테 웃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이런 미친! 오빠, 솔직히 전 돈이면 됐거든요.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만 좀 주시면 전 조용히 사라질게요. 이혼하고 다시는 안 나타난다니까요? 당장 나가! 준석이의 외침에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히려 웃더군요. 그래요. 나갈게요. 근데, 오빠, 제가 이 모든 걸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화내면 뭐해요? 어차피 이제 와서 저를 신고한다고 해도 도박 빚은 오빠 책임이 될 텐데 생각 잘해봐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신고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도 있고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요. 법정에서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 폭력 때문에 도박으로 도피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순간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찍어둔 동영상도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편집해놨죠? SNS에도 올릴 수 있고 어머님 친구분들한테도 다 퍼뜨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자랑해 오셨죠? 다들 누구 말을 믿을까나?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너무 어두웠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어머님을 그렇게 살뜰히 챙기는데 그게 다 연기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에도 며느리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제가 가진 증거들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협박 문자예요? 얘는 지치지도 않나 보구나. 근데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 욕하는 영상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억울한 누명 쓰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걱정 마라.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며느리가 저를 협박할 증거가 있다면 저도 준비가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도박빚 증거, 대화 내용, 통화 녹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몰래 찍어둔 동영상까지. 정순 씨, 이거면 충분합니다. 도박, 결혼 사기.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로도 가능해요. 근데 저희보다 며느리가 먼저 고소하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증거는 조작된 거라는 걸 법정에서 다 밝힐 수 있어요. 정순 씨가 가진 증거가 훨씬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봤다. 근데 돈 주기 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디서요? 우리 동네 커피숍에서 저녁 8시에. 어머님도 참, 아직도 저한테 훈계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다. 너랑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을 뿐이다. 돈도 준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 알았어요. 8시에 보죠.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녁 8시요. 준비 다 됐죠? 네, 정순 씨. 걱정 마세요. 카페 근처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다시 한번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걸 녹음하기만 하면 돼요. 커피숍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돈은 가져오셨어요? 며느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전 천천히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에 대한 모든 증거야. 도박빚 내역, 사채업자와의 통화 내용, 내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걸 녹음한 것까지 다 들었다. 며느리는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피식 웃더군요. 에이, 어머님도 참, 그런 거 가지고 뭐 어쩌시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 학대한 영상 만든 거 모르세요? 그래, 넌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결혼에 도박, 협박까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니?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이러지 말고 다시 얘기해요.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죠. 이러시면 안 돼요. 전 피해자라고요. 어머님, 제발. 돈만 주시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어머님. 그날 이후 며느리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전직 동료들의 증언으로 승무원 시절부터 도박 빚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저희 말고도 여러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준석이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 일도 거의 못할 지경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전 이제 결혼 같은 건 안 할래요. 아니다. 준서가 나쁜 사람 만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다음엔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봐 보자. 준석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다른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정수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 보이는 모습, 지나친 효도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무조건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 사위들 사람의 주변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